이번에 배워보실 내용은 도형의 이동입니다. 자, 도형의 이동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먼저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에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먼저 점의 평행이동을 배워볼 건데 점의 평행이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점 P가 있어요. 1,2라고 하죠. 자,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는 뭐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평행이동된 점, 새로운 점이 찍히겠죠. 그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겠느냐를 알아보는 게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만큼 가면 돼요. 원래 x가 얼마였었는데? 원래 x가 1이었었는데 3만큼 가래. 그럼 얼마가 될 거야? 4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y 좌표가 얼마였었느냐? 2였잖아요. 근데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랍니다. 그러면 가라고 하는 만큼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점 P가 x, y고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가라고 한다라면 평행이동된 점 Q의 좌표는 원래 얼마였었는데? 원래 x였는데 a만큼 가라고 하니까 x 플러스 a가 되겠고요. 원래 y였었는데 b만큼 가라고 하니까 y 플러스 b가 되겠다라는 게 점의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의 평행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또 뭐냐라는 건데 위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점의 평행이동을 배웠어요. 자,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결국 점이 있는데 그 점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를 공부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일단 뭐가 있어? 도형, 그래프가 있겠죠. 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또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를 알아보고자 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 도형이 있어야 되겠죠. 도형이 있다는 것은 그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그 도형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fx, y는 0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낯설어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y는 fx 이런 형태의 식을 주로 봐왔었다라는 거죠. 어떤 거? y가 x에 대한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y는 2x 플러스 3이라던가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y가 x에 대한 그러니까 fx를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fx, y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x, y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뭘 붙인 거다? 는영을 붙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식을 봐왔어요. 뭐?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 이게 지금 뭐냐면 x, y에 대한 식이잖아요. 거기다가 뭘 붙였어? 는영을 붙였어.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낼 거냐면 직선을 그려낼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뭐죠?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보시면 x, y에 대한 식이죠. 그게 지금 fx, y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는영을 붙임으로써 x, y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냈고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x, y에 대한 식에다가 는영 붙여놓은 뭐 그런 형태의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방정식을, 그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을 두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점의 평행 이동할 때는 그냥 가라고 하는 만큼 가면 됐어. 그러니까 x, y를 a, b 옮겨주면 a만큼 가라고 하니까 a만큼 더해줬고 b만큼 가라고 하니까 b만큼 더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 그래프를, 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라면 또 x에다가 a만큼 가라고 하니까 더하기 a, y에다가 b만큼 가라고 하니까 또 더하기 b,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애들한테 물어본다고. 얘들아,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이너스 a요! 마이너스 b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야. 맞아야 돼, 이런 것들은. 자, 그러시면 안 돼. 그래도 조금 괜찮은 대답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대답? x-a입니다. x-b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해. 자, 내가 물어보는 거야. 친구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x 대신에 x-a를 대입합니다.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y 대신에 y-b를 대입합니다. 다시 할게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a요? 아닙니다. x-a요? 아닙니다. x 대신에 x-a를 대입합니다.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b요? 아닙니다. y-b요? 아닙니다. y 대신에 y-b를 대입합니다. 라고 반드시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을 다뤄봤습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점의 평행 이동이 되겠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은 문제에서 가라고 하는 만큼 그냥 가면 된다는 거죠. 몇 콤마 몇이 있냐? 7,2가 있습니다. 7,2를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하여라 랍니다. 자, 그러면 x7에다가 마이너스 4를 붙여주면 얼마? 3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y가 2였었는데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래. 그러면 얼마가 될 거냐? 5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마찬가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합니다. 원래 얼마였었는데? x가 마이너스 2였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더 가라잖아. 그럼 가라고 한 만큼 가면 된다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보태주시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5였는데 이번에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랍니다. 그럼 마이너스 5에다가 3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넘어가셔서 예제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하실 내용은 도형의 평행 이동인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도형을, 직선이겠네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해서 뒤에다가 플러스 1을 붙인다라던가 마이너스 1이요 라고 대답하신다던가 x-1이요 라고 대답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라 그랬었냐면 x 대신에 x-1을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x가 있었는데 그 x 대신에 x-1을 대입해야 되니까 반드시 괄호 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부호 조심하시고요. y 플러스 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네요. 자,
다음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y 대신에는 y 플러스 5를 대입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얘가 평행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x 나올 거고요. 2y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가 돼서 는 0 이렇게 해주시면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구해졌습니다. 자, 바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졌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거다? x 대신에 뭐를?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하니까 y 대신에 뭐를? y 플러스 5를 대입을 할 건데 여기에 y가 하나 더 있네. 그러면 저기에다가도 y 플러스 5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x가 막 여러 개 있으면 거기에다가 x 여러 개 있는 거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해버리는 거지. y가 여러 개 있으면 그 y에다가 y 플러스 5를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고 y가 있는 족족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y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25고요.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0 플러스 6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썼고 마이너스 2x고요. 그 다음 10y에 마이너스 6y니까 플러스 4y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얼마니? 2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된 원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도형의 이동에서도 대칭 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 역시 마찬가지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으로 나뉩니다. 자, 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일단 점 하나를 잡아야 되겠죠. 몇 콤마 몇을 잡을까요? 자, 3,1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3,1을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직선 y는 x에 대하여 각각 대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축 먼저 아시죠? 다음 3,1을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한번 접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올 거냐? 또도도도도 해서 여기쯤 오겠다라는 거고요.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 거냐면은 3,-1이 되겠네요. 근데 분명히 무슨 축 대칭했는데 x축 대칭 이동했는데 보시다시피 x의 좌표는 바뀌지 않았고요. y의 좌표가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일 때는 뭘 바꿔? y의 부호를 바꿔주신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해서 x의 부호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일 때는 y의 부호를 바꿔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을 거냐? 여기쯤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1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분명히 무슨 축 대칭했는데? y축 대칭했는데 y의 부호는 그대로고 x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일 때는 x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한 대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을 원점, 요 점에 대칭하면 값만큼 또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 거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겠죠. 원점 대칭 이동을 했더니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지금 x, y의 부호, 그러니까 둘 다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y는 x, 직선 y는 x를 그어보도록 하죠. y는 x입니다. 자, 이제 요 3,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보시면은 또도도도도도 요 y는 x를 기준으로 접는 선을 보겠다는 거죠. 접었을 때 어디에 올 거냐? 여기쯤 오겠다라는 거고요.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 거냐라는 건데 대칭을 했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합동일 거예요. 그쵸?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 3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 3이죠. 자, 요 길이는 얼마냐? 1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냐? 1이겠죠.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 거냐? 1,3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y는 x에 대한 대칭은 결국은 바꾸긴 바꾸는데 뭘 바꾸냐?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y는 x에 대한 대칭은 x, y의 bu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뀐다? x, y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y 자리 바꿔. 뭐라고요? x, y 자리 바꿔. 뭐라고요? x, y 자리 바꿔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에서 x, y 자리 바꿔를 유독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요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곧 2학기 과정에서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한 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x, y 자리 바꿔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가서 x, y 자리 바꾼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야, 우리 예전에 x, y 자리 바꾸는 거 기억 안 나? 들어본 적 없어? 라고 했을 때 쌤요! x, y 자리 바꾸는 것은 y는 x 대칭이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결국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는 것.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자, 점의 대칭 이동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을 배워보자라는 건데 점의 대칭 이동이나 도형의 대칭 이동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보시면 x축에 대하여 대칭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무슨 부호 바꾼다고?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럼 무슨 부호가 바뀌어 있겠어? x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럼 무슨 부호가? x, y 둘 다 부호가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은 뭐 한다고요? 뭘 바꾼다고요? x, y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x와 y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고요.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자, 점 2,-7이 있습니다. 얘를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로 1번입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y의 부호를 바꿔줘라가 되겠죠. 그래서 y 좌표 확인하시면서 y 부호를 바꿔주시면 그때 x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2,7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x의 부호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y는 그대로 두시고 x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자, 권 3번입니다. 원점 대칭 이동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x, y의 부호를 모두 바꿔줘라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부호도 바꿔줬고요. y의 부호도 바꿔주었습니다. 자, 권 4번.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러면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x 자리에 있던 2를 y에다가 y 자리에 있던 마이너스 7을 x 자리에다가 써주시면 y는 x에 대한 대칭된 점의 좌표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예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x축, y축, 그리고 원점,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랍니다. 자, 그럼 x축 대칭 이동한 것을 1번으로, y축 대칭은 2번, 원점은 3번,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4번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부터 1, 2, 3, 4를 해보죠. 자, y는 4x 플러스 1입니다. 얘를 1번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의 부호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y는 4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y의 부호로 바꾸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y의 부호를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타내는 건 조금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y에 있는 마이너스를 넘겨서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나타내실 수 있겠죠. 얘랑 얘는 같은 식인 건데 식을 좀 더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또 2번입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y는 4x 플러스 1에서 y축 대칭이니까 무슨 부호를 바꾼다고요? x의 부호를 바꾼다고요? 여기 x 있네. 요놈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면 x도 바꾸고 y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모두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건데 y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넘겨서 4x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자,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은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라 그랬더니 y랑 4x랑 바꾸는 분들이 계셔. 아, 그게 아니야. 그냥 x랑 y. 그러니까 y에다가 뭘 써? 그냥 x를 써. x에다가 뭘 써? 그냥 y를 써.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딨어. 막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x랑 y의 자리를 바꿔준다 라는 것은 x 대신에는 y 대신에 x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y를 x에 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1 넘겨주시고요. 4 나눠주시면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 정도로 정리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괄호 1번 직선을 4가지 대칭 이동을 해서 나타내 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원이네요. 원을 마찬가지 x축의 방향, x축에 대하여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 원점에 대하여 대칭,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 자, 다음에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럼 무슨 부호로 바꾸시면 된다고? y의 부호로 바꾸시면 된다고. y의 부호로 바꿀 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y의 부호를 바꾸라고? 뭐 해야 되지? 그냥 y의 부호를 바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나요? 근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y 플러스 2의 제곱이랑 이거 제곱 완전 제곱식 전개해 보시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둘 중에 여기 좀 더 깔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을 해주시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y축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럼 무슨 부호를 바꾸시라고? x의 부호를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식에서 x의 부호를 그냥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던 것을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죠. 근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어차피 제곱해 보시면 똑같을 건데 위의 식보다는 아래 식이 좀 더 깔끔하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러니까 x의 부호도 바꾸어 주시고요. y의 부호도 바꾸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렇게 쓰는 것보다 x-1의 제곱으로 쓰는 게,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쓰시는 게 더 깔끔하니까 이 정도로 다시 정리를 해준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자,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은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부호 바꿀 것도 없고 그냥 x랑 y랑 자리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x 자리에 뭘 쓰고 y를 쓰고 y 자리에 뭘 쓴다? x를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통 x를 앞에다 쓰고 y를 뒤에다 쓰잖아요. 그래서 x-2의 제곱 얘를 먼저 쓰고요.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을 뒤에다가 써서 다음과 같이 식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보기가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도형의 방정식을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하여 각각 대칭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내용은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먼저 배워보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웠어요. 어떤 점? 원점이죠.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원점에 한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원점에 한해서 대칭하시게 되면 x와 y의 부호를 모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점이 원점이 아닌 다른 점이라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몇 콤마 몇으로 잡을까요? 뭐 대충 2,3 정도로 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 하나가 더 있어요. 몇 콤마면? 뭐 1,5라고 하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2,3을 원점이 아닌 또 다른 점 1,5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일단 어디에 올 거냐? 또도도도도도도 해서 여기쯤 오겠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요 점, 대칭 이동된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 거냐라는 건데, 2,3 xy 부호 바꿔서 여기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왜? 이 점이 원점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가 도대체 몇 콤마 몇일 거냐라는 건데, 요 또도도도를 어떻게 했냐면 값만큼 같잖아요. 요거 우리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이미 우리 초등학교 때 삼각형을 가지고 점 대칭을 하실 때 또도도도도 자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또도도도도도 이렇게 하시고, 또도도도도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삼각형을 점 대칭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 짓거리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값만큼 간다. 뭐 얼만큼 갔느냐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얼만큼 갔어요? 마이너스 1만큼 갔어요. 그럼 그만큼 더 가면 돼.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 보내주면 얼마가 돼요? 0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y입니다. y는 얼마나 갔냐? 2만큼 갔네요. 2만큼. 그럼 얼마는 더 가면 되냐면 값만큼 더 가면 되니까 2만큼 더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5에다가 2만큼 더 가면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7이 대칭 이동된 2,3을 1,5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게 구하냐? 값만큼 가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점이 원점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점 하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몇 콤마 몇 할까요? 1,1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직선을 요 빨간 점 1,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일단 주어진 y는 2x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y절편은 좀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만 구해주면 돼.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어차피 직선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점을 1,1에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요 파란 직선 위에 올라와 있겠죠. 요 점도 대칭 이동하시면 파란 직선 위에 올라와 있을 거고, 파란 직선 위에 올라와 있을 거고, 파란 직선 위에 올라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것만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찍혀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0,1이 좋겠네요. 아무거나 부른 건 아니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이유는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이거 x에다 1 넣으면 안 돼? x에다 1 넣으셔도 되죠. x에다가 만약에 1을 넣었다라면 1,3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x에다가 100을 집어넣었다라면 100,201이 되겠죠.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뭐야? 얘잖아. 그쵸? 그래서 0,1을 찍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 0,1을 몇 콤마면? 1,1이죠. 1,1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점과 점의 대칭 이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값만큼 가면 된다는 거죠. x 얼마나 갔냐면 1 갔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가주면 2가 되겠네. 원래 0이었는데 1 됐으니까 그만큼 더 가서 2가 됐다는 거예요. y는 1이었는데 1이에요. 그러면은 y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y는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파란 직선 위에 2,1이 위치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파란 직선은 2,1을 지날 것이므로 x에다가 2를, y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려면 요 네모가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3이 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려면 우선 평행이동한 직선의 식을 잡아주시고요. 그때 y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힌트가 필요한데 직선 위에 찍혀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서 편한 거, 쉬운 거 하나를 잡아주시고 그 점을 점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신 다음에 이 파란 직선이 요 대칭 이동된 점을 지날 것이므로 대입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을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니다.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이 있어요. 자, 이 원을 다음 점에 대칭 이동한다라는 것은 원에 찍혀있는 여기 수없이 많은 점들을 일일이 하나씩 또도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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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하나씩 옮겨서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점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옮겨서 나타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는 거지. 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였었냐면 중심이었어요. 중심. 여기 있는 점들을 다 옮기지 말고 뭐 하나만, 요 점 하나만 옮기자라는 거죠. 또도도도도도도도도 또도도도도도도도. 그리고 대칭 이동만 했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 대칭 이동된 원의 중심을 알아내고요. 이 원의 반지름과 이 원의 반지름은 같을 것이므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럼 중심 알고 반지름 알았으면 구한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의 이동, 원을 이동하실 때는 원을 통째로 옮기셔도 되지만 원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중심과 반지름이므로 중심을 옮긴다는 거예요. 원을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원의 중심을 옮기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따라간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원의 이동은 중심, 점의 이동이다. 적어주시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원의 중심인 점, 그 점을 옮기자라는 거죠. 점의 이동이 제일 쉽거든.
점을 이동시키는 게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것도 쉽고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것도 쉽고 점을 옮겨주시는 게 가장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원의 중심인 점을 옮겨주시면 원의 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우리는 이미 다 공부를 했다라는 거야. 뭐 X축에 대한 대칭, X축도 직선이잖아요. 그 다음 X축, Y축에 대한 대칭,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직선에 대한 대칭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 특수한 특정한 직선들 말고 임의의 직선 Y는 뭐 아니네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 대한 대칭을 해보자라는 거죠.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직선의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이제 점이 있고요. 이 점의 좌표를 뭐 X, Y를 한다라면 이 점을 다음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그 대칭 이동된 점,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봤어야 되는데 요거 이게 지금 접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수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요 점은 X, Y와 대칭점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요거 무슨 내용이냐? 수직 이등분선. 기억나시나요? 다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요 점과 X, Y와 대칭 이동된 점을 연결시킨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용을 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수직 조건 이용해서 기울기를 끌어내시겠죠. 그리고 이등분 조건 이용해서 중점을 끌어내겠죠. 그리고 그 중점이 다음 직선 위의 점이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조건과 중점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원을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합니다.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이 원을 다음 직선에 대칭을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쯤 있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 좀 전에 했잖아. 원의 이동은 원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원의 이동은 원의 중심점의 이동으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점들을 다 옮기려고 하지 말고 원의 중심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점만 또 해서 찍으라고.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랑 이 원의 반지름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칭 이동된 원의 중심점의 좌표 구했을 거고 이 원의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중심 알고 반지름 알았네? 그럼 원 구해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방금 위에서 했잖아.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방법. 무슨 방법? 수직 이등분선, 수직 기울기 이등분 중점. 요 내용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점과 중심이죠.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과 문제에 주어진 직선을 이용을 해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해내실 수 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랑 이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을 거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심 알고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제 5번입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저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원이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을 가지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도 시켜보고 평행 이동도 시켜봤더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AB가 얼마일 거냐라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는 원의 이동이에요. 원을 대칭 이동하든 원을 평행 이동하든 어쨌든 원의 이동이에요. 원의 이동은 어떻게 푸신다고? 중심의 이동으로 푸신다고. 그래서 원 지우고 중심만 봐.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읽어. 점 3, 마이너스 1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자, 그러면 점 3, 마이너스 1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시면 x, y 자리 바꾸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3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축에 대하여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랍니다. 자,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뭐 고민하실 필요 없죠. 뭐 x 대신에 뭘 넣고 막 이런 건 도형의 이동이에요. 얘는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 가면 간만큼 가시면 되는 거야. 원래 몇 콤마 몇이었는데 3, 마이너스 1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럼 그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럼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행 이동된 점의 좌표가 구해진다는 거야. 근데 얘랑 어떻다? 같다, 일치한다 라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고요.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b는 4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예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두 개가 있습니다. 4,6과 7,3 그리고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좌표평면 위에 4,6 어딨니? 뭐 여기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6입니다. 그 다음 B 7,3이니까 뭐 여기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축 위 어딘가를 움직이는 점이 있다랍니다. 그 점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점들 이외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라면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요 선분 두 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라면 AP 더하기 BP는 요 길이들의 합이 되겠죠.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라면 AP 더하기 BP는 요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대충 봐도 파란색 길이들의 합이 제일 커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최소값을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는 건데, 움직이는 점, 동점 P죠. 얘가 지금 어디 위에서 빨빨빨빨 돌아다니고 있냐면 Y축 위에서 빨빨빨빨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A든 B든 둘 중에 하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줍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둘 다 대칭하시면 절대로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대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A를 해볼까요? B를 하셔도 되는데 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시면 한 여기쯤 오나요? 자, Y축 대칭 이동했어요. 그러면 무슨 부호가 바뀐다고요? X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4,6이 되겠네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한다면 A'과 처음에 찍혀 있었던 점 B를 직선 연결하시는 거야. 이렇게 직선 연결합니다. 그랬을 때 요 길이가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이 됩니다. 왜 그러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 요 자리에 P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AP 더하기 AP와
AP 프라임 P 요 두 개의 선분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대칭 있잖아. 그래서 합독이란 말이야. 그래서 A 프라임 P와 AP 길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AP 더하기 BP 한 거랑 A 프라임 P 더하기 BP 한 거는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었다라면 AP와 A 프라임 P는 또 같단 말이야. 그러면 AP 더하기 BP 한 거랑 A 프라임 P, BP 한 거랑 같은 건데 요 길이가 짧아요. 요 길이가 짧아요. 어느 길이가 짧을 거냐면 파란색 길이가 더 짧을 거다라는 거죠. 왜? 직선으로 그었을 때 가장 최단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점 P를 어디다가 찍어야 되냐?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과 점 B를 직선 연결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 그 점을 점 P로 잡았을 때에 AP 더하기 BP의 거리의 최소값이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두 개를 더해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A'점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신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X끼리 빼서 제곱합니다. 그러면 121. Y끼리 빼서 제곱합니다. 9. 더해서 루트 하시면 루트 130이 구해지면서 AP 플러스 BP의 합의 최소값은 루트 130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